안녕하십니까, 후근입니다. 자, 오늘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도미닉 님입니다. 도미닉 님은 이게 귀신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무섭다기보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야간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솔직히 음기가 많다고 했어요. 산이 바로 뒤쪽에 붙어 있었고 야산이 깊어서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초소 근처는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고 바람이 철망을 타고 들어오면 약간 사람의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라 그래. 근데 진짜로 근무 서기 전에 선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근무를 설 때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다들 진지하니까 저도 그냥 예 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12월 말 한 체감 온도가 영하 한 15도쯤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깥에 영하 10도랑 군대 안에 영하 10도는 천지 차이예요. 더 춥고 더 뭔가 음기가 가득하고 깊은 숨을 쉬어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공기 있죠. 그래서 숨을 쉬면 이 김이 아니라 목 아래까지 완전 속이 차가울 정도로 그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밤이었고요. 저는 이 초소였고 교대 근무 시간까지는 한 4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겨울밤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라도 슉슉 나는데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그런 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난히 바람이 없었고 그리고 철망 쪽에서 저 멀리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근무를 서다 보면 근무를 잘 서고 있는 그런지 확인하는 순찰조 있잖아요. 보통 고참들이 서는데 그런 순찰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랜턴 불빛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뭔가 규칙적인 성큼성큼 소리가 아니라 맨발처럼 가볍게 사각사각 이런 뭔가 사람 소리가 아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규정대로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묻는 꼼짝마 이런 어떤 암고로 묻는 그런 규정대로 누구냐라고 물으려다가 선임 말이 떠올라서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철망 너머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형상을 보이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잘못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똑히 봤는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낮이 차림이었고요. 겨울인데 지금은 영하 15도에 가깝고 엄청 한기가 있는 그런 날씨인데 위에는 낮이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살은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머리카락이 젖은 것처럼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 근데 그 여자가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손가락이 이상하게 길고 손등에는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그 대상이 나인지 아니면 나랑 같이 근무를 서는 나의 페어인지 또는 저 뒤에 있는 누구인지. 근데 저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철망 안쪽을 확인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소에 있는 건 저 혼자였고요. 근데 그 여자가 철망 바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철망 문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더니 저는 분명히 문을 잠궈 놨었거든요. 근데 문고리가 덕커덕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그 흔들리는 소리에 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여자가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무전기를 잡으려는 그 손을 제 소매를 잡는 겁니다. 굉장히 차가웠어요. 얼음이 아니라 그 손이 마치 젖은 겨울의 흙처럼. 그리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아니 잡아떼고 진짜로 몸으로 버텼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이 닫는 쪽으로 온몸에 힘을 주고 근데 그 여자가 그때 갑자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또렷했어요. 보통의 귀신의 눈이라면 검은 눈동자만 있다거나 아니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좀 희미한 눈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눈은 누가 봐도 보이는 눈인 거예요. 환한 눈이 아니었고 억울한 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분명히 말을 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 입모양을 분명히 이렇게 봤는데 그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워, 추워. 근데 그렇게 몇 초를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체감은 그 버티고 있는 몇 초가 몇 분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손이 힘이 풀렸고 그러다가 문이 멈췄고 철망 바깥을 바라보니까 아까 그 나시 입었던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 봤나? 원래 밤에 근무 서다 보면 피곤하니까 헛것을 보는 게 진짜 종종 있거든요. 내가 봤던 게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냥 검은 뭐 비닐 같은 게 나무에 걸치면 그냥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는데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장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 소매에 정말로 진흙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겨울인데 마치 젖은 흙을 막 만진 것처럼. 다음 아침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경찰이 왔고 간부들이 계속 막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여기 부대 근처에서 여자 한 명이 실종됐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초소에서 봤던 그 여자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설마 하는 마음도 같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바깥은 너무 추웠고 어제 제가 본 건 복장이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결국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근처에서 실종됐던 여성이 살해를 당한 채 부대 뒤 야산 쪽에 묻혀 있었다고요. 그게 뉴스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확한 위치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손끝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제가 근무를 섰던 그 초소, 그 철망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더 나오면서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대가 제가 초소에 있던 그 시간과 거의 겹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충격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시를 입고 있었던 이유도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 여성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에게 도망치던 중에 옷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한 채 그렇게 겨울밤에 밖으로 내몰린 거였어요. 그 뒤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여자분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요. 오히려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걸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전역하기 전에 혼자서 다시 그 초소 근처를 다시 걸어가 봤습니다. 철망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는 그 이상한 일이 저도 후임을 통해서 뭔가 그 부대의 일들을 다시 들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소는 그 부대 그대로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날 밤 봤던 그 눈이 잊히지 않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그분께서 추웠을 것 같고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서요. 사연 보내주신 도미닉 님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라기보다 겨울밤에 남겨진 어떤 한 사람의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하고 오싹한 사연 우근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우근이 실감나게 읽고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이었습니다.